어느 작은 대학 마을에는 오래된 기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몇십 년 전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수많은 학생들을 머물게 했지만 최근 들어 학생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는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의 방들은 좁고 낡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락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그 방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에 머물던 몇몇 학생들은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락방 바닥을 돌아다니는 발소리 같았고 가끔씩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죠.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한사코 그 방 근처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새로 온 한 학생 영수는 그러한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소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미스터리한 다락방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기숙사의 관리자 몰래 다락방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그들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그들은 마침내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영수는 열쇠를 문에 넣고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밤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락방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잔뜩 쌓인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거울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형체가 비쳐 있었고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 형체가 갑자기 쳐다보듯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공포에 휩싸여 거울을 치고 말았고 거울은 깨지며 방 안의 파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거울 뒤에서 낮고 음산한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영수와 친구들은 불이 나게 방을 빠져나와 기숙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야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숙사 관리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자는 깊게 한숨을 쉬며 오래전 이 기숙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사실 몇십 년 전 한 여학생이 실종되기 전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는 것과 그녀는 여전히 그 방에 미련을 갖고 있던 영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와 친구들은 기숙사를 떠나기로 했고 그 다락방은 다시 영영 자물쇠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락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중얼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이제 그 기숙사는 정말로 들어가기 꺼려지는 으스스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락방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가 다시 거기에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평소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인터넷을 통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한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장소로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었다. 여행 첫날 나는 마을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해 보이는 한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내는 맛있는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이른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즈음 마을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자연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걷고 또 걷다 보니 길 끝에 오래되고 허름한 폐가 한 채가 보였다.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 보라고 마치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저 호기심에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무문은 낡아 삐걱거리고 문지방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집 안은 싸늘했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연주를 하는 듯한 생생한 소리였다. 피아노의 멜로디는 그리 낯설지 않았지만 동시에 매우 기괴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에서 매우 낡아 보이는 피아노를 발견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 덮개는 닫혀 있었고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다시 민박집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피아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박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그 폐가에 대해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다. 그곳은 피아니스트였던 내 딸의 집이었다네. 그녀는 그곳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피아노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피아노는 끔찍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아노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싹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여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곤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집들이 거의 없었지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전설들이 있어서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해 여름 친구 4명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우리 모두는 근처에 있다는 귀신 터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터널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에 항상 호기심을 가졌고 무턱대고 도전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터널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자 한기가 돌며 약간 망설여졌지만 유령을 보겠다는 마음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터널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는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고 음침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벽에 균열이 있고 초라한 그림들이 그려진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더해져 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분명 우리의 발소리와는 다른 제3자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도와줘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우리는 더욱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급히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달리기 시작했지만 번비명 소리가 계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힘겹게 터널의 출구에 도달했을 때 우리 모두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터널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갑자기 눈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너희는 나가면 안 돼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누구도 우리가 갔던 터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은 그런 터널이 존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 것처럼 모든 경험이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우리는 귀신 터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만약 그날 우리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공포와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공포썰로 불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오싹한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장황한 공포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대학생 시절, 정확히는 여름 방학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하숙을 떠났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여유롭게 산책도 하며 지내고 싶었죠. 마을은 매우 조용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집에서 내려오는 산책길이 특히 아름다워 매일매일 그 길을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항상 가던 길목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샛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길은 약간 어둡고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자 주변의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오래된 정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낡고 허름한 정자에는 마치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먼지 없이 깨끗한 벤치가 있었습니다. 약간 소름이 끼쳤지만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에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자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줘. 제발.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웠지만 나무 뒤쪽을 살피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목각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목각 인형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인형은 덜덜 떨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숨이 차올라 멈춰 설 때쯤 뒤를 돌아보니 제가 뛰어온 길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낯선 갈림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발만 굴렀습니다. 결국 하나의 길을 선택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야기를 마을 주민에게 들려주자 그분은 그곳이 옛날 큰 화재가 있었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로는 다들 그 길을 피해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목격한 이후 저는 이따금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인형의 속삭임은 아직도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과연 그 인형은 정말로 누군가의 영혼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았고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